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타이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월 20일 라이칭더는 총통 취임 연설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후불리수 서로 상대방에 예속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안 정세는 사용되는 레토릭의 의미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이칭더가 좀 신중했더라면 차라리 양안은 후불리수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중화민국 헌법 11조에서 양안은 타이완 지구와 대륙 지구로 명시됐습니다. 그런데 라이칭더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양안 관계가 아닌 양국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해협의 현상이 지켜진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미래 어느 시점에 중화민족으로 통일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에서 서로 표현을 달리한다는 원칙 이중거비아오를 지켜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라이칭더가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담당부서 구어타이파는 타이완이 외부 세력의 장깃돌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타이완의 여러 정치 분석가들은 라이칭더의 취임 연설문 작성에 미국이 참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완 내에서 마잉주 전 총통과 국민당 그리고 법학자들은 라이칭더가 양국론을 제시해 크나큰 말실수를 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이완은 미국에 손하기 위했습니다. 한 달 전 미국의 타이완 담당 외교기구 AIT 의장 로라 로젠버그가 라이칭더 당선자를 만날 때 모습입니다. 로젠버그는 다리를 꼰 상태인데 반해 라이칭더는 공손한 모습입니다. 이때 더욱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차잉원은 미국 세절단에게 차기 정권의 외교안보 톱5는 누구누구라고 공개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차기 정부 내각 임명은 라이칭더의 몫인데 마치 자기가 수렴청정이라도 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은 차잉원을 스시태후, 라이칭더를 환관 리레닝에 비유했습니다. 닷새 전 차잉원 전 총통은 B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2022년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회고했습니다. 바이든도 반대한 방문이었는데 타이완 조야에서도 중국을 자극하는 일이라 우려가 많았다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은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어 위험도 따르지만 펠로시의 방문에 노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하자 중국은 섬 상공과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펠로시의 방문을 계기로 그나마 그동안 지켜오던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아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봉쇄를 한 차례 성공적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라고 하면 중국은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펠로시는 천안문 유혈 진압 직전 현장을 활보하며 다닌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칭더는 취임사에서 미국, 일본, 유럽과의 합작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타이완의 대중무역 비중은 아직 상당히 큽니다. 디커플링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세계 각국을 단결시켜 공동으로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을 둘러싼 지정학적 풍파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이 말한 부분은 뻔한 얘기입니다. 나토를 아시아로 확장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은 러시아와 연합해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러중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며 어떠한 형식의 타이완 독립에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을 지켜 국가 통일을 실현하는 조치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중 두 나라는 2025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와 러시아의 대조국 전쟁 승리 80주년을 공동으로 경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팩트를 보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는 중공이 아닌 국민당 장제스의 업적이지만 하나의 중국이란 큰 프레임으로 중화민족의 승리로 간주해 주겠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타이완은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안 문제에서 러시아는 완전히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이완은 우크라이나 분쟁 초기부터 반러시아 입장을 취하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러시아포비아 국가들만을 골라 연대해왔습니다. 차잉원 정권이 취한 스탠스는 우크라이나와 사실상 같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일시하면서 중국이 침략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모델로 삼아 항전하자는 식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타이완을 적대시한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러시아를 자극하자 중국 편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타이완의 유명 경제학자 우지아롱은 라이칭더 취임 이후 양안 관계의 위험성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군비 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군비는 1조 6천억 인민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7.2%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시진핑이 2027년 이전에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기가 2027년이다, 2030년이다 여러 버전의 말을 떠들어 왔는데 왜 그 시점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모두 어림짐작입니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침공 준비가 된다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오늘 침공해도 되고 내일 침공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타이완 병합에 있어 중국은 빙뿌 슈에른,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긴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사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중국은 라이칭더 취임 한두 달 전에 타이완에 대한 평화 공사도 벌였습니다. 양안 간 관광 확대 차원에서 후젠성은 마주섬 여행을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제 무역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블룸버그 등은 타이완 유사시 ASML과 TSMC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원격으로 폐쇄하는 비상계획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TSMC를 못쓰게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계획이 알려진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여러 번 언급한 얘기인데 하필이면 라이칭대 총통 취임식 바로 다음날 이런 뉴스를 유포하는 게 아주 고약합니다. 그런 비상계획은 비밀리에 하는 게 정상입니다. 남의 나라 국가원수 취임식 바로 다음날 니네 나라 침략받으면 핵심 공장 폭파해 줄게 라고 공개적으로 떠드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